네, 안녕하세요. 박종욱입니다. 네, 오늘은 그 파킨슨병의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병이든 간에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치료의 첫걸음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겠죠. 파킨슨병 역시 병에 대해서 바로 알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파킨슨병은 정확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서 오해가 많이 생기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파킨슨병에 대해서 생기는 오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생명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파킨슨병 진단을 받게 되면 무척 두려워하시는 환자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파킨슨병은 생명에 지장을 주는 병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파킨슨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서 사망하는 일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파킨슨병은 전에도 이야기 드렸듯이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그 증상을 잘 관리해서 악화되지 않도록 유지하고 관리를 하면 되는 그런 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파킨슨병이라고 하는 것은 활동이 불편하긴 해도 직접적으로 생명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는 병입니다. 하지만 이 파킨슨병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폐렴 또는 욕창이나 요로 감염 등 합병증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를 수는 있기 때문에 이런 합병증에 대한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이 발생하면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도 없지만 또 반대로 악화되는 속도가 대부분 매우 느리게 진행되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정상 관리만 잘하면 오랜 기간 큰 불편 없이 일반적인 사회생활도 가능하다는 점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자의 정상, 그리고 기능장애의 정도, 또 운동 능력의 평가, 일상생활의 평가, 그리고 약물에 대한 반응성, 또 예상되는 예후 등을 고려해서 환자 개개인마다 최선의 치료법을 잘 선택해서 관리해 나가면 됩니다. 파킨슨병의 치료에는 크게 약물 치료, 물리 치료, 그리고 수술적 치료 등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본 치료는 약물 치료인데요. 약물로 조기 치료할 경우 질병의 예방을 줄이거나 늦출 수가 있습니다. 약물 치료 중에서 가장 효과가 뛰어난 약물은 도파민성 약물인 레보도파 제제인데요. 그런데 이 레보도파 제제를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초기에 비해서 효과가 짧아지거나 또는 팔, 다리가 꼬이는 이상 운동 증상을 겪게 될 수 있어서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환자의 하루 일과 및 운동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해서 적절한 용량과 정확한 시간에 약을 복용해야 최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처음 3년에서 5년 정도는 효과가 좋지만 차츰 효과가 떨어져서 하루 3회 약물 복용으로도 약효가 없는 시간이 나타나게 되는 게 문제이죠. 실제로 제가 환자를 볼 때도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이후 좀 더 지나게 되면은 뇌신경이 약에 과민해져서 팔다리가 꼬이고 원하지 않게 움직이게 되는 이상 운동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가 되게 되면은 약물의 용량이나 복용 횟수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는 일상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수술 치료의 필요성을 고민하게도 됩니다. 그러나 이 수술적 치료는 약물 치료를 충분히 한 이후에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조심스럽게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5년부터 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심부뇌 자극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과민해져 있는 뇌 부위를 전기로 자극시켜서 신경 전달을 차단시키는 그런 수술입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되게 되면은 파킨슨병 증상이 빨리 호전되고 또 치료 약물의 용량을 줄일 수도 있지만 모든 수술의 결과가 다 이렇게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 해당 적응증이 정확하게 맞을 때만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 운동 증상과 운동 동요와 같은
후기 운동 합병증의 발생을 이 수술로서 일부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뇌 수술과 같이 수술 자체로 인한 합병증이 1에서 5% 정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환자의 경우에 한해서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에게 수술을 받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가 있는데요. 이 물리치료는 아무래도 이제 파킨슨병의 그 3대 증상 중에 하나인 강직과 같은 굳어진 근육과 관절을 풀어주고 또 운동량을 증가시켜서 정상을 호전시키는 치료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 환자는 말하기 연습 또는 삼키기 그리고 전체적인 근육 긴장성의 완화를 위해서 물리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런 물리치료법은 질병의 발전을 막지는 못하지만 이 운동장애로 인해서 불편한 증상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또한 환자의 감정적인 면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아무래도 이 뻣뻣하고 강직 증상이 오게 되면 환자 스스로도 행동에 제약이 오고 위축이 오게 되는데 이것을 물리치료로서 이렇게 풀어주게 되면 상당히 감정도 업이 되고 또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물리치료 이외에도 그 체조라든지 걷기, 수영과 같이 본인이 좋아하고 체력에 맞는 것을 택해서 매주 3회 이상 이런 것을 취미 활동으로 생각하고 규칙적으로 시행을 한다면은 쾌락 호르몬, 즉 도파민이 많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이 도파민이 근육의 제어를 도와줘서 이 파킨슨병의 증상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코로나 시대에는 어떤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가서 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이런 운동들을 특별한 격식 없이 매트 하나만 깔고도 충분히 집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어디를 가서 운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을 버리고 집에서 가족들과 좀 편안하고 즐거운 상태에서 운동을 하시는 것이 회복에 더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무엇보다 병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일 활기차게 지내는 것이 파킨슨병 치료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안한 마음으로 혼자만 끙끙대지 말고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의 병을 털어놓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미안해하는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운동을 해서 항상 즐거운 그 정신 상태를 유지하신다면 파킨슨병도 그렇게 두려워할 병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